그래서 유튜브를 찍게 됩니다. 유튜브는 네이버처럼 쉽게는 잘 못하죠. 네, 한번 막을 수 있으면 막아보십시오. 이 수익 인증이 또 재밌는 게 영수증을 이제 카드 번호를 지우고 올리게끔 이제 유도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걸 어떻게 써먹는지 사실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인터뷰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이 수익 구조가 불분명하다는 것이 다 일맥상통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사건을 보피라고 합니까? 예, 보이스피싱 사건을 많이 진행하는데 보이스피싱 사건도 이제 DB라고 해가지고 이제 피해자들 연락처나 이것이 가장 큰 자산이거든요. 네. DB가 있어야지 고객 명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걸 돈 주고 산단 말이죠. 근데 이제 언론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보면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차별적으로 전화를 돌린다거나 문자를 뿌린다고 하잖아요.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범위가 제한돼야 돼요. 그거를 뭐 무한정해서 누구나 할 수 없으니까 그런 정보들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접근이 필요한 거죠. 단순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특정된 정보가 어느 정도 정보가 필요한데 모든 정보를 다 지운 영수증이 과연 그런 정보를 필요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그걸 누가 돈을 주고 살까 생각해 보면은 후랭이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저도 이게 수익이 과연 이것으로 있을 수 있나 점에 다시금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그 네이버 같은 경우도 리뷰를 올릴 네. 때 이제 영수증을 인증을 하게 되어 네. 있거든요. 이제 실 리뷰를 받기 위해서. 인증을 받기 위해서. 네, 그 이제 정보를 합법적으로 이제 취합한 거랑 매칭을 한 다음에 이제 그렇게 예. 쓴다는 거죠. 예. 근데 여기는 사실 그 영수증을 모아서 뭐 AI가 처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정말 의미가 없는. 그 영수증만 단순히 그것도 아주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영수증 올린다고 해서 그것이 그 영수증이 어떠한 누구한테 예를 들어서 그 영수증 정보가 상당히 누가 매력적인 정보가 될지 그것이 과연 돈을 주고 누가 살 만큼의 가치가 될지는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보면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DB가 되려면. 그리고 어떠한 것에 대해서 가치가 있으려면 그걸 돈 주고 사서 획득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단순히 DB를 필요로 한다면은 그것은 신용카드 회사에 돈을 주고 구매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왜 저기 정보할 때 제3자에게 그 홍보용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을 체크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왜 가입하거나. 그때 체크하게 되면 그 정보가 제한된 범위에서는 또 활용이 되니까요. 그런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고객 정보를 모으는 입장에 있어서는 그게 데이터가 훨씬 더 정확하고 하지 굳이 불특정하게 할 수 없을 뿐더러 그럼 업장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어떠한 누가 우리 업장을 이용했을 때 그 업장에 이런 영수증 올려서 그러니까 홍보를 했으니까 돈을 달라. 글쎄요. 이게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또 명품이라 치면은 뭐 샤넬 구입했다고 영수증 올린다면 샤넬이 그 영수증 올렸다고 돈을 줄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 생각해 보면은 결국은 이 자리가 만들고 저희도 항상 의심이 되는 게 수익 구조가 불분명하다. 수익 구조가 불분명하면은 회원 가입에 치중을 하게 되고 결국은 그 수익이 가입비와 그리고 추천 수당, 그러니까 재가입을 유도한 또는 가입의 확산을 통한 이런 추천 수당에 그 회사 운영하는 입장이나 또는 그 가입한 사람들이나 의존하게 된다. 그러다 보면은 돌려막기로 흐를 위험이 높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인터뷰하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저는 이런 구조를 그 핸드폰 캡처 있잖아요. 네. 기상시간 체크, 미라클 모닝, 오. 후기 이렇게 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캡처를 하는 거죠. 네. 휴대폰 화면을 캡처해서 올리면 포인트를 주는 거죠. 하루에 한 번만 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겠네. 새벽 5시부터 7시 사이에 한 번만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걸 못 올리면 벌금 내니까 그걸로 수익에 충당하면 벌금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가입비를 받아서 받고 같이 좋은 아침을 파이팅하는 아침을 만들자. 그런 취지 좋겠네요. 네, 가입을 시키는 거죠. 미라클 모닝 해가지고. 휴대폰 하니까 휴대폰도 그런 아이템으로 활용됩니다. 휴대폰은 이제 대리점에서 개통을 하면 개통에서 이제 후원금을 주거든요. 보조금을 주거든요. 그거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저희가 진행한 사례도 있습니다. 사기 유사신 사건이죠. 그거는 그래도 가입하면은 회사에서 보조금을 준다는 그러한 돈이 나올 구석이라도 있지만 수익 영수증은 그거조차도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게 됩니다. 돈 나올 구석이 참 생각해보면 참 제한적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유사수신? 그렇게 가능성도 높죠. 있다고. 높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영업 방식과 수익 구조로는 한계가 있다. 그러면 자꾸 본업, 즉 영수증을 통한 어떠한 수익 창출보다는 회원 가입과 추천인 모집 등을 통한 이러한 피라미드 구조에 의존하게 되니 그럼 언젠가는 문제가 터질 수 있죠. 본인이 스스로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데 이렇게 또 변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영수증으로 돈을 벌 수 있긴 있다.
네. 이따 하루에 뭐 100원이든 네. 300원이든 네. 그 0이 아니다. 0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쵸. 우리는 유사 수신이 아니다. 이렇게 나오면 어떡합니까? 아, 글쎄요. 이제 다들 그게 아주 그것도 이제 전형적인 방법인데요. 어. 그렇게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뭐 본인 회사의 전체적인 수익 자체가 아예 없는 곳은 오히려 없거든요. 아. 예를 들면 태양광 발전 회사라든지 뭐 어떠한 제가 열거한 거 어떤 회사든 코인 회사를 치더라도 코인이 대부분 회사들이 아예 코인조차 개발을 하지 않고 일을 하지 않습니다. 코인을 다 개발하고 백서를 만들어서 그 그 백서에 따른 코인 개발하고 심지어 상장까지 하지만 그래도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본인이 처음에 의도하진 않았다 하더라도 코인을 개발해서 코인 바닥에서 얻는 수익보다 코인을 사라고 투자를 이야기를 해서 투자로 얻는 수익이 커지면은 처음에는 이제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했다 한들 조금 오해를 살 수도 있고 아무리 본인 마음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 수익 구조 자체가 정작 본업보다 투자자 모집에 더 쏠리게 되면은 그게 만약에 문제가 터졌을 때는 그게 뭐 대부분 법원에서는 유죄 판결로 확인을 해줍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예. 그 역시 상식적이네요. 법은. 네.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것이 이제 영수증 부업이나 이런 아이템이 참 어떻게 보면 신박하고 신박해요. 예, 네. 좋잖아요. 저 몰랐습니다. 그래서 후기를 올리면 그 후기를 통해서 영수증을 인증을 하고 이제 그걸 통해서 소액이나마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부업으로 적절하다. 누구나 할 수 있다. 아주 좋은데 처음에는 뜻이 좋았다 하더라도 수익 구조가 조금 그 모집에 쏠리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처음에 초심을 잃을 수도 있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문제가 터질 수도 있죠. 가입하시는 분들은 이 가입비 자체도 소액이다 보니 네. 제가 진행했던 모 FX 사건 같은 경우는 가입비가 기초 가입비만 $20,000인데 $20,000 이러면은 뭐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다들 뭐 제가 하는데 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는 소액이다 보니 아예 뭐 그냥 부업으로 시작한 셈인데 돈 좀 들어오다 말면 아예 내가 그냥 말지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으니까 이 사안에 좀 특징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모든 판단은 법원을 거치기 전에는 그 누구도 이것이 불법이다 뭐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죠. 또 그렇게 말해서도 안 되고요. 또 경험이 이쪽에 많이 있으시니까 네. 뭐 전망을 하는 거죠. 전망 그렇다고 예상이 된다. 직접 이제 재판을 받아봐야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투자하시는 분들 조심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왜 지금까지는 조용히 있었을까요? 이게 그러니까요. 그게 아마 금액이 작아서 부업이라는 느낌이 나서 이거 부업인데요 뭐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지 않나 하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안 해봤으니까. 유사 수신을 하려면 좀 소액으로 해야 되겠네요. 운영을 하셔야 세팅을. 이 정도 소액으로. 그렇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네. 이 정도면 뭐 그냥 똥 밟았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냥 뭐 내가 부업인데 뭐 이런 느낌이죠. 금액이 크면은 아무래도 좀 관심도도 높아지고. 작게 세팅을 하십시오. 작게 세팅을 하고 걸리면 변호사님께 오시면 됩니다. 제 채널에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당할 것 같지는 않고요. 사실. 그렇겠죠. 주변에 이제 뭐 하지 말라 정도로 이렇게 그 조언을 해줄 때 이제 뭐 봤던 이런 거 있던데 하지 마라 이렇게. 영상을 보내줄 때 이제 좀 저희가 참고할 만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좀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 고수익을 얻는 방법은 단연코 없습니다. 어디든 투자를 하면은 안정적이면서 고수익이라는 건 있지 않고 나한테 어떠한 특이한 정보가 쉽게 온다면은 그것은 오히려 의심을 해봐야 되겠죠. 만약에 영수증을 올리는 것이 그렇게 좋으면은 본인이 뭐 다 올리지. 그걸 왜 추천 수당을 받고 이렇게 홍보를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의심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쉽게 돈을 번다는 구조는 내가 아니라도 남들이 이미 그런 건 다 했을 테니까 쉽게 돈을 번다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을 하는 것이 우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보편적인 것 같지만 이게 뭐 그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계속해서 아이템들이 생겼으니까요. 저랑 이제 후레이님이 처음 인터뷰를 했을 때만 하더라도 이런 거는 저도 몰랐거든요. 아셨습니까? 아니 몰랐습니다. 몰랐죠, 그죠? 그러니까요. 저는 인스타그램을 또 안 하니까. 저도 잘 하진 않아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이템은 또 아마 바꿔서 등장할 겁니다. 그때마다 쉽게 생각해서 이거 쉬운데 나도 한번 해볼까 하면은 그건 단연코 그런 건 없다. 남들한테 어려운 거야 나한테도 어렵고 남들한테 어려운 걸 해야지 돈이 된다.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끝으로 저희 후랭이 TV 시청자분들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한마디 해주시죠. 후랭이님의 이제 그 포스팅을 즐겨보는 한 사람으로서 언론의 자유는 좀 보장이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떠한 문제가 있거나 저희가 뭐 하는 내용에 뭐 이의를 제기할 것이 있으면 얼마든지 후레이님이 또 자리를 만들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또 그렇게 돼야 되는 거고요. 후레이님은 어떠한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이슈에서 그 이슈가 맞는지 아닌지를 스스로 잣대로 검증을 하고 찾아보는 그러고 좋은 게 있으면 알리고 투자적 그런 게 있으면 알리고 아닌 건 아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니까 혹시 그게 있으면 반론을 받아주실 거죠. 그러니까 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나온 김에 저는 원래 이제 사기 유사수신 보이스피싱 도박 사이트 보피 도박 사이트 그리고 FX 마진 같은 피고인
범행을 하신 분들을 주로 도와드리는 입장에 있는 변호사입니다. 제가 지금 요 한 거는 이제 저희 사무실에는 사실은 도움이 안 되는 인터뷰에는 자체는 저희 고객층하고 좀 안 맞는다는 이런 점도 있는데요. 후레이님도 아까 저희가 처음 인터뷰 이후에 좀 문의가 많이 늘어났는데 뭐 문의 늘고 떠나서 저도 역시도 이제 팬으로서 항상 지지하는 입장에서 이런 그 언론의 자유를 보도의 자유를 가리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이고요. 뭐 이런 식으로 감춘다기보다는 보다 분명하게 수익 구조를 밝혀서 이참에 후레이 TV를 통해서 홍보도 하면은 일석이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여기서 네. 인증된다. 인증된다. 대박 터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후레이 TV님의 그 열렬한 그 많은 투자 고수님들이 아 그렇죠. 이 투자 해야지. 나서지 않겠습니까?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인스타에 가입을 해서 얼마든지 할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후레이 TV와 관련되어 있는 투자 고수님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이 이러한 좋은 투자처가 있으면 그걸 놓칠 리가 있겠습니까? 아 그럼 재테크 관심 많은데. 그렇죠. 부동산 투자하면서 부업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임장 가면서도 그 안에서. 예, 그 안에서도 임장 가는 순간에도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 누구든 다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좋게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맞죠? 네. 네, 맞습니다. 명확하게 밝히고 예, 명예 밝히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금 걱정되시면 미리 저랑 상담을 통해서 좀 잘 해결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네. 연락하세요. 네. 미리. 네, 좋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피해자 사건보다는 피고인 사건을 주로 진행하는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